군기 빠진 놈! 제대로 맛 좀 봐야 정신 차리지! 분화 끝이 오빠의 옆구리를 향했습니다. 둔탁한 소리가 들렸고 오빠는 비틀거리며 한쪽 무릎을 꿇었어요. 그 순간 제 손에서 종이컵이 미끄러졌습니다. 뜨거운 커피가 손등을 적셨지만 아프지 않았어요. 아니, 아픈 걸 느낄 여유가 없었습니다. 3미터 앞에서 제 오빠가 무릎 꿇고 있었으니까요. 여군 하사의 차가운 목소리가 면회실 공기를 얼렸습니다. 주변 훈련병 30여 명이 꼼짝 않고 서 있었고 면회 온 가족들은 숨죽인 채 그 장면을 지켜봤어요. 아무도 말리지 않았습니다. 아니, 말릴 수 없었죠. 저는 그 순간을 평생 잊지 못할 겁니다. 오빠 손목에 시계가 햇빛에 반짝이던 것. 아버지가 입대 전날 밤 쥐어주셨던 은빛 손목시계. 뒷면엔 이렇게 새겨져 있었죠. 사랑한다 아빠. 그 시계를 찬 오빠가 지금 제 앞에서 무릎 꿇고 있었습니다. 뛰쳐나가야 해. 지금 당장.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어요. 심장이 터질 것처럼 뛰었습니다. 하지만 발은 땅에 박힌 듯 움직이지 않았어요. 왜냐고요? 오빠의 목소리가 떠올랐습니다. 입대 전날 밤. 오빠가 제 손을 꼭 잡으며 했던 말. 서연아, 부탁이야. 아버지 신분 절대 밝히지 마. 나 혼자 힘으로 해낼 거야. 군단장 아들로 특혜받고 싶지 않아. 오빠의 자존심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도 알고 있었어요. 지금 이 순간 제가 소리를 지르고 뛰쳐나가면 오빠는 그 자리에서 더 큰 창피를 당할 거라는 걸. 30명의 동기들 앞에서 여동생이 나서서 구해준 나약한 놈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참았습니다. 딱 5분간. 하지만 그 5분 동안 저는 다른 걸 했습니다. 법학과 3학년. 미래의 변호사로서 할 수 있는 것. 증거를 확보하기 시작했어요. 떨리는 손으로 가방 속 휴대폰을 꺼내 녹음 버튼을 눌렀습니다. 여군의 목소리와 오빠의 신음소리, 주변의 침묵까지 모두 담았어요. 감정적으로 덤비는 게 아니라 제대로 끝장을 내기 위해서요. 그리고 면회가 끝난 직후 주차장에서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빠, 지금 통화 가능하세요? 딱 5분 후 훈련소 정문으로 별셋 단검은 세단이 들어왔습니다. 차에서 내린 사람은 군복을 입은 55세 남성. 가슴에 달린 명찰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죠. 윤태진 중장, 3스타 군단장. 제 아버지였습니다. 그 순간부터 훈련소는, 아니, 정확히 말하면 그 여군과 부대장의 인생은 완전히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단 5분 만에 어떻게 그게 가능했냐고요?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제가 직접 겪은 침묵과 폭발의 5분간을요. 무료로 할 수 있는 가장 큰 응원.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지난 영상에서 따뜻한 댓글 달아주신 레이첼님, 정말 감사합니다. 입대 전날 밤. 오빠, 아직 안 자? 오빠 방문을 살짝 열자. 오빠는 침대에 앉아 손목시계를 만지작거리고 있었어요. 아버지가 오늘 저녁 선물로 주신 은빛 시계였습니다. 서연아, 내일 면회 오는 거지? 응, 당연하지. 왜? 오빠는 잠시 망설이더니 침대 옆자리를 톡톡 두드렸습니다. 앉으라는 신호였죠. 저는 오빠 옆에 앉았어요. 서연아, 부탁이야. 오빠의 목소리가 진지했습니다. 아버지 신분, 절대 밝히지 마. 거기서 내가 군단장 아들이라는 거 알리지 말아줘. 오빠, 왜? 그게 뭐가? 나 혼자 힘으로 해낼 거야. 특혜받고 싶지 않아. 그냥 윤민준 이등병으로 살고 싶어. 오빠는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 손은 떨리고 있었어요. 아버지가 평생 군인으로 사셨잖아. 나도 떳떳하게 하고 싶어. 아버지 이름에 누 끼치고 싶지 않아. 저는 오빠의 눈을 봤습니다. 어릴 때부터 오빠는 그랬어요. 스스로 해내지 못하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 초등학교 때 왕따를 당해도 부모님께 말씀 안 드리고 혼자 견뎠던 오빠. 중학교 때 성적이 떨어져도 학원 보내달라고 안 하고 혼자 도서관에서 공부했던 오빠. 알았어, 오빠. 약속할게. 오빠는 그제서야 미소를 지었습니다. 고마워, 서연아. 내일 면회 오면 맛있는 거 많이 사와. 저는 오빠 어깨를 툭 쳤어요. 당연하지. 오빠가 좋아하는 초코파이 한 박스 사갈게. 그날 밤, 저는 오빠와의 약속을 가슴에 새겼습니다. 그 약속이
제가 5분간 침묵해야 했던 이유였어요. 고속버스 터미널은 새벽인데도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저처럼 면회 가는 가족들이 대부분이었어요. 젊은 엄마가 어린 딸의 손을 잡고 있었고 할머니 한 분은 큰 보따리를 들고 계셨습니다. 창가 자리에 앉아 밖을 내다봤어요. 버스가 출발하자 도시의 불빛들이 하나둘 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둠 속을 가르며 달리는 버스 안에서 저는 오빠의 얼굴을 떠올렸어요. 키는 175cm, 말랐고 순한 인상. 웃을 때 눈이 초승달처럼 휘어지는 오빠. 제가 힘들 때마다 옆에 있어준 오빠. 이제 제가 오빠를 응원할 차례였습니다. 2시간쯤 달렸을까요? 창밖으로 하얀 설원이 펼쳐지기 시작했어요. 강원도에 들어선 겁니다. 눈이 쌓인 나무들이 겨울 햇살에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아름다웠지만 어딘가 쓸쓸해 보이기도 했어요. 오빠, 춥지는 않을까? 훈련소 인근 터미널에 도착한 건 오전 8시였습니다. 버스에서 내리자마자 차가운 공기가 얼굴을 때렸어요. 입에서 하얀 입김이 나왔습니다. 패딩 지퍼를 목까지 올리고 걸었어요. 터미널에서 훈련소까지는 걸어서 15분 거리였습니다. 눈 쌓인 길을 조심조심 걸으며 저는 가방 속 편지 봉투를 만지작거렸어요. 오빠가 이 편지를 읽으면 뭐라고 할까? 서연아, 괜히 오라 그랬지. 춥잖아. 아마 그렇게 말하겠죠. 걱정시키기 싫어서 괜찮은 척하면서 훈련소 정문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철조망과 초소, 그리고 신병교육대라고 쓰인 큰 간판. 입구에는 벌써 긴 줄이 늘어서 있었어요. 모두 면회 온 가족들이었습니다. 줄 끝에 섰습니다. 앞에 계신 아주머니가 저를 보며 말을 걸었어요. 아가씨, 누구 면회 왔어요? 오빠요. 이등병이에요. 아이고, 오빠 보러 왔구나. 기특하네. 나는 아들 보러 왔어. 아주머니는 큰 보따리를 들고 계셨습니다. 아마 면회 용품이 가득 들어있겠죠. 어머니의 마음이 느껴졌어요. 드디어 제 차례가 왔습니다. 신분증을 제시하고 면회 번호표를 받았어요. 67번. 손에 쥔 번호표가 묵직하게 느껴졌습니다. 대기실로 들어갔어요. 따뜻한 실내와 사람들의 웅성거림. 저는 구석 자리에 앉아 시계를 확인했습니다. 9시 10분. 곧 오빠를 만날 수 있을 거예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그때는 몰랐어요. 30분 후, 제 세상이 완전히 뒤흔들릴 거라는 걸. 그리고 그 순간, 단 5분이 모든 걸 바꿔버릴 거라는 것을요. 67번 가족분, 입장하세요. 안내 방송이 울렸습니다. 제 번호였어요. 떨리는 손으로 가방을 들고 일어섰습니다. 복도를 걸어가는 동안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면회실 문을 열자 유리 너머로 전투복을 입은 훈련병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에서 오빠를 찾았어요. 3번째 줄, 왼쪽에서 5번째, 오빠였습니다. 전투복이 조금 헐렁해 보였어요. 살이 빠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오빠는 웃고 있었어요. 저를 보자마자 손을 살짝 들어 흔들었죠. 저도 손을 흔들며 오빠 앞 의자에 앉았습니다. 오빠. 서연아, 왔구나. 춥지 않았어? 오빠의 목소리는 여전히 따뜻했습니다. 하지만 뭔가 달랐어요. 목소리에 힘이 없었고 웃음이 어딘가 억지스러워 보였습니다. 오빠, 많이 힘들었어? 아니, 괜찮아. 다들 이 정도는 하잖아. 오빠는 그렇게 말하며 손목의 시계를 만졌습니다. 아버지가 준 은빛 시계. 그 시계가 형광등 불빛에 반짝였어요. 이거 차고 있으니까 힘이 나더라. 아빠가 생각나서 저는 가방에서 준비한 물건들을 꺼냈습니다. 초코파이, 육포, 비타민 음료. 오빠는 초코파이를 보고 환하게 웃었어요. 이번엔 진짜 웃음이었습니다. 서연아, 고마워. 이거 먹고 싶었는데. 많이 먹어. 그리고 이거, 편지야. 편지 봉투를 건네자 오빠는 조심스럽게 받아들었습니다. 잠깐 눈시울이 붉어지는 것 같았지만 오빠는 곧 고개를 돌렸어요. 나중에 읽을게. 지금 읽으면 눈물 날 것 같아. 그 말에 제 가슴도 뭉클해졌습니다. 이야기를 나눈 지 10분쯤 지났을까요? 밖에서 날카로운 호각 소리가 울렸습니다. 삐익삐익. 훈련병들이 일제히 긴장하는 게 느껴졌어요. 오빠도 표정이 굳었습니다. 오빠, 무슨 소리야? 복장 점검이야. 서연아, 괜찮아. 금방 끝나.
하지만 오빠의 눈빛은 불안해 보였어요. 면회실 문이 열리며 군복을 입은 여군 하사가 들어왔습니다. 168cm 정도의 키, 날카로운 인상, 빈틈없이 달인 군복. 그녀의 이름표에는 강예린이라고 쓰여 있었어요. 복장 점검 시작한다. 전원 기립. 여군의 목소리는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훈련병들이 일제히 일어섰어요. 오빠도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강예린 하사는 천천히 훈련병들 사이를 걸으며 하나하나 복장을 확인했습니다. 전투복 단추, 군화끈, 모자 각도. 그녀의 눈빛은 틀린 곳을 찾기 위해 훑고 있었어요. 뭔가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공기가 얼어붙은 것처럼 무거웠어요. 면회 온 가족들도 숨죽이며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강예린 하사가 오빠 앞에 멈춰 섰어요. 훈련병, 단추. 오빠가 당황하며 전투복을 내려다봤습니다. 맨 위 단추 하나가 잘못 채워져 있었어요. 서둘러 고치려 했지만 손이 떨려서 쉽게 되지 않았습니다. 손이 왜 떨려? 죄송합니다. 죄송하면 다야? 군기가 빠졌어. 군기가. 강예린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주변 훈련병들이 더욱 긴장한 표정으로 고개를 숙였어요. 오빠는 단추를 간신히 고쳤습니다. 하지만 강예린은 물러서지 않았어요. 뒤로 나와. 네, 뒤로 나오라고. 오빠는 떨리는 발걸음으로 대열에서 나왔습니다. 면회실 한가운데로 끌려 나온 거예요. 30명의 훈련병과 그만큼의 가족들이 모두 지켜보는 앞이었습니다.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이건 뭐지? 훈련병. 군인의 기본이 뭔지 아나? 복장입니다. 그래, 복장이지. 근데 그 기본도 못 지키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 오빠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제대로 맛을 봐야 정신을 차리지. 그 순간 강예린의 군화가 움직였습니다. 오빠의 옆구리를 향해. 툭, 둔탁한 소리가 면회실에 울렸습니다. 오빠가 비틀거렸어요. 옆구리를 감싸며 한쪽 무릎이 바닥에 닿았습니다. 제 손에서 종이컵이 떨어졌습니다. 커피가 바닥에 쏟아졌어요. 뜨거운 액체가 신발을 적셨지만 아픈지조차 몰랐습니다. 오빠가 맞았어. 저 여자가 오빠를 찼어.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어요. 손이 떨렸고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뛰쳐나가야 해. 지금 당장. 하지만 그때 오빠의 목소리가 떠올랐습니다. 서연아, 부탁이야. 아버지 신분 절대 밝히지 마. 약속. 그리고 또 다른 생각이 스쳤어요. 법학과 3학년 때 배운 것. 증거 없는 고발은 무용지물이라는 것. 감정적으로 덤벼서는 안 돼. 제대로 끝장을 내야 해. 저는 떨리는 손으로 가방을 뒤졌습니다. 휴대폰을 꺼냈어요. 화면을 켰습니다. 녹음 앱, 시작 버튼. 떨리는 손가락으로 버튼을 눌렀습니다. 빨간 불이 들어왔어요. 녹음 시작. 일어나. 빨리. 강예린의 목소리가 녹음되기 시작했습니다. 오빠는 비틀거리며 일어서려 했어요. 하지만 옆구리가 아픈지 얼굴을 찡그렸습니다. 빨리 못 일어나? 죄송합니다. 지금. 군기 빠진 놈. 강예린이 다시 한번 오빠의 어깨를 밀쳤습니다. 오빠는 뒤로 비틀거리며 벽에 등을 부딪혔어요. 주변에서 누군가 작은 신음소리를 냈습니다. 아마 면회 온 어머니였을 거예요. 하지만 아무도 나서지 않았습니다. 왜 아무도 말리지 않는 거야?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고개를 숙이거나 시선을 피하고 있었어요. 어떤 할머니는 손으로 입을 막고 있었고, 어떤 아버지는 주먹을 쥔 채 참고 있었습니다. 이게 군대야? 이게 정상인 거야?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자세 바로, 차렷. 오빠는 간신히 자세를 잡았어요. 하지만 옆구리를 감싼 손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꽉 쥐었습니다. 녹음은 계속되고 있었어요. 5분. 딱 5분만 참자. 증거를 확보하자. 그리고 제대로 끝장을 내자. 다들 봐라. 이게 군기 빠진 놈의 꼴이다. 기본도 못 지키면 이렇게 되는 거야. 강예린은 주변 훈련병들을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훈련병들은 고개를 숙인 채 대답했어요. 알겠습니다.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강예린은 마지막으로 오빠를 쳐다봤어요. 자리 돌아가. 그리고 면회 끝나고 얼차려 받을 각오해. 오빠는 고개를 숙이며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제 앞에 앉았어요. 오빠의 얼굴은 창백했고 입술은 바짝 말라 있었습니다. 오빠, 서연아, 괜찮아. 아무 말하지 마. 오빠는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어요. 지금 말하면 나 더 힘들어져. 제발, 참아줘. 오빠의 눈빛이 애원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를 악물었어요. 참아야 해. 5분만. 휴대폰 화면을 봤습니다. 녹음 시간 마이너스 4분 38초. 충분해. 강예린이 면회실을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순간 긴장이 풀린 사람들이 한숨을 내쉬었어요. 저는 녹음을 멈췄습니다. 파일이 저장됐습니다. 증거 확보 완료. 오빠, 아파? 괜찮아. 이 정도는. 오빠는 참으려 했지만 옆구리에 손이 자꾸 갔어요. 아픈 게 분명했습니다. 면회 끝나고 의무실 가봐. 서연아, 그러면 더 찍혀. 참을 수 있어. 하지만 오빠 얼굴엔 땀이 맺혀 있었어요. 면회 시간이 끝났습니다. 면회 종료합니다. 가족분들은 퇴장해 주세요. 안내 방송이 울렸어요. 저는 오빠에게 마지막 말을 건넸습니다. 오빠, 조금만 참아. 내가 해결할게. 서연아, 무슨 소리야? 아무것도 하지 마. 제발. 오빠는 불안한 표정으로 저를 봤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결심했어요. 면회실을 나와 복도를 걸었습니다. 주차장으로 향했어요. 사람들이 하나둘 차를 타고 떠나고 있었습니다. 저는 구석진 곳에 섰습니다. 휴대폰을 꺼냈어요. 전화번호부를 열었습니다. 아빠, 떨리는 손가락으로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신호음이 울렸어요. 1번, 2번, 3번. 서연아, 면회 잘 끝났니?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전히 따뜻했어요. 하지만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아빠, 목소리가 떨렸어요. 지금 통화 가능하세요? 왜? 무슨 일 있어? 오빠가 맞았어요. 침묵. 아버지의 숨소리만 들렸습니다. 서연아, 지금 어디니? 아버지의 목소리가 변했습니다. 차갑고 낮아졌어요. 훈련소 주차장이요. 거기서 움직이지 마. 아빠가 지금 간다. 네.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내리며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회색빛 구름이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5분. 딱 5분만 더. 군단 작전실. 같은 시각. 윤태진 중장은 작전 테이블 앞에 서 있었습니다. 벽면의 대형 스크린에는 군단 배치도가 띄워져 있었고 참모들이 보고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군단장님, 10시 30분 주요 보고 준비 완료했습니다. 작전 참모가 경례하며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려다 주머니에서 진동하는 휴대폰을 꺼냈어요. 화면에 서연이라는 이름이 떴습니다. 잠깐만. 아버지는 복도로 나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서연아, 면회 잘 끝났니? 아빠. 전화기 너머 딸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표정이 굳었어요. 지금 통화 가능하세요? 왜? 무슨 일 있어? 오빠가 맞았어요. 그 순간 아버지의 손이 멈췄습니다. 복도의 형광등이 희미하게 깜빡이고 있었어요. 아버지는 벽에 손을 짚었습니다. 30년 군 생활에서 단련된 침착함이 순간적으로 흔들렸죠. 서연아, 지금 어디니?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차갑게. 훈련소 주차장이요. 거기서 움직이지 마. 아빠가 지금 간다. 전화를 끄는 아버지는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민준이가 맞았다고? 주먹이 저절로 쥐어졌어요. 2년 전 부인의 임종 침대가 떠올랐습니다. 아내가 떨리는 손으로 아버지의 손을 잡으며 했던 말. 당신, 우리 애들 잘 지켜줘요. 제가 못 봐주는 만큼. 당신이 지켜줘야 해요. 아버지는 그때 약속했습니다. 걱정 마. 내가 지킬게. 꼭. 하지만 지금 아들이 맞았다고 딸이 울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눈을 떴습니다. 그 눈빛은 얼음처럼 차가웠어요. 작전실로 돌아왔습니다. 보고는 취소다. 전 참모 해산. 네. 하지만 군단장님. 긴급 상황 발생. 지금 당장 해산. 아버지의 목소리에는 거부할 수 없는 무게가 실려 있었습니다. 참모들이 황급히 경례하고 나갔어요. 운전병.
예. 젊은 운전병이 뛰어왔습니다. 차 준비해. 훈련소로 간다. 지금 즉시.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최고 속도로. 운전병의 얼굴이 긴장했습니다. 군단장이 최고 속도라는 말을 쓴 건 처음이었어요. 3분 후, 별색 단 검은 세단이 군단 정문을 빠져나갔습니다. 엔진 소리가 낮게 울렸어요. 운전석의 운전병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군단장님, 무슨 일이신지. 질문하지 말고 운전만 해. 예. 차는 고속도로로 진입했습니다. 속도계 바늘이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뒷좌석에 앉은 아버지는 창밖을 보고 있었습니다. 눈 쌓인 산들이 빠르게 지나갔어요. 민준이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입대 전날 밤, 아들이 조심스럽게 방에 들어와 말했던 것. 아버지, 저 떳떳하게 하고 싶어요. 아버지 이름에 누 끼치지 않게요. 아버지는 아들의 어깨를 두드리며 대답했죠. 민준아, 넌 이미 훌륭해. 아버지가 자랑스럽다. 그런 아들이 지금 맞았다고 합니다. 누가 감히. 아버지는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깨냈습니다.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세요, 군단장님. 상대는 군사경찰단장이었습니다. 지금 헌병기동대 즉시 훈련소로 보내. 긴급 상황이야. 무슨 일이십니까? 도착하면 알게 될 거야. 지금 당장 출발시켜. 예,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아버지는 시계를 봤습니다. 오전 10시 15분. 훈련소까지는 보통 45분 거리였습니다. 운전병, 30분 안에 도착할 수 있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차가 더욱 속도를 높였어요. 훈련소 주차장. 같은 시각, 저는 벤치에 앉아 휴대폰을 꽉 쥐고 있었습니다. 녹음 파일을 다시 재생해봤어요. 강예린의 차가운 목소리. 제대로 맛을 봐야 정신을 차리지. 그리고 둔탁한 소리. 오빠의 억눌린 신음. 이걸 아버지께 보여드려야 해.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면회를 마친 가족들이 하나둘 차를 타고 떠나고 있었어요. 모두들 무거운 표정이었습니다. 저와 눈이 마주친 한 아주머니가 다가왔어요. 아가씨, 괜찮아요? 아까 그 일, 많이 놀랐죠? 네, 괜찮습니다. 안 됐어요. 정말. 근데 어쩌겠어요. 군대가 원래 그런 곳인데. 아주머니는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우리 때도 그랬어요. 참아야죠, 뭐. 아주머니는 그렇게 말하고 떠났습니다. 참아야 한다고? 아니야. 참으면 안 돼. 저는 주먹을 쥐었어요. 그때 멀리서 엔진 소리가 들렸습니다. 고개를 들자 검은 세단이 훈련소 쪽으로 빠르게 다가오고 있었어요. 차량 전면에 붙은 번호판 옆 작은 깃발. 별셋이 달린 군단장 기. 아버지다. 차가 주차장에 들어서며 급브레이크를 밟았습니다. 타이어 소리가 날카롭게 울렸어요. 뒷문이 열리고 아버지가 내렸습니다. 군복을 입은 아버지. 가슴에 별셋. 단정한 군무. 하지만 얼굴에는 평소와 다른 무언가가 서려 있었어요. 서연아. 아버지가 저를 불렀습니다. 저는 벤치에서 일어나 아버지에게 달려갔어요. 아빠. 아버지가 제 어깨를 잡았습니다. 다쳤어? 아니요. 저는 괜찮아요. 하지만 오빠가. 알아. 자세히 말해봐. 뭐가 어떻게 된 거야?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복장 점검. 강예린 하사. 오빠가 찬 순간. 아버지는 말없이 듣고 있었어요. 하지만 턱선의 근육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아빠. 이거. 녹음했어요. 저는 휴대폰을 꺼내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아버지가 이어폰을 꽂고 들었어요. 5초, 10초, 30초. 아버지의 표정이 점점 굳어갔습니다. 파일이 끝났습니다. 아버지는 이어폰을 빼며 깊게 숨을 들이마셨어요. 잘했어, 서연아. 아빠, 이제 아빠가 처리할게. 아버지는 제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 손은 떨리지 않았어요. 하지만 눈빛은 얼음보다 차가웠습니다. 차에서 기다려. 금방 올게. 아빠, 같이 갈래요. 아니, 넌 여기 있어. 아빠 혼자 가는 게 좋아. 아버지는 그렇게 말하고 훈련소 본관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군복 입은 뒷모습. 당당하고 흔들림 없는 걸음. 하지만 저는 알 수 있었어요. 지금 저 뒷모습 속에 얼마나 큰 분노가 들끓고 있는지를요.
아버지가 본관 입구에 도착했습니다. 보초병이 깜짝 놀라며 경례했어요. 군단장님, 부대장 어디 있나? 부대장실에 계십니다. 당장 불러. 지금 즉시. 아버지의 목소리가 훈련소 입구에 울렸습니다. 5분. 이제 남은 건 5분이었습니다. 훈련소 본관 복도. 아버지의 군화 소리가 규칙적으로 울렸습니다. 딱, 딱, 딱. 지나가는 모든 병사들이 벽에 붙어 차렷 자세를 취했어요. 군단장님, 경례. 복도 끝에서 한 중사가 황급히 달려왔습니다. 부대장님께 보고드렸습니까? 예, 지금 대령님께서 나오십니다. 그 순간 부대장실 문이 열렸습니다. 김재훈 대령이 급하게 나왔어요. 52세, 배가 조금 나온 체형. 평소엔 느긋한 표정이었지만 지금은 얼굴이 상기되어 있었습니다. 군단장님, 무슨 일로? 대령은 경례하며 말을 꺼냈지만 아버지의 얼굴을 본 순간 입을 다물었습니다. 아버지의 표정, 차갑게 굳어 있었어요. 입술은 일자로 굳었고 눈빛은 얼음장 같았습니다. 뭔가 잘못됐어. 대령은 본능적으로 느꼈습니다. 부대장, 지금 당장 전 간부 회의실 소집. 네? 지금, 즉시 말입니까? 5분 안에 CCTV 담당자와 의무대장도 대기시켜. 아버지의 목소리는 낮지만 단호했습니다. 거부할 수 없는 명령이었죠. 예, 알겠습니다. 대령은 재빨리 무전기를 꺼냈어요. 전 간부, 즉시 회의실 집합. 반복한다. 즉시 집합. 복도가 순식간에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중대장, 소대장, 행정관들이 사방에서 뛰어나왔어요. 무슨 일이야? 군단장님이 오셨대. 갑자기. 예고도 없이? 모르겠어. 그냥 빨리 가. 아버지는 그들을 지나쳐 회의실로 향했습니다. 뒤를 따라 대령이 황급히 걸었어요. 군단장님, 혹시 무슨 문제가? 회의실에서 얘기하지. 아버지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면회실 인근. 같은 시각, 강예린 하사는 휴게실에서 커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면회 감독을 마친 후였어요. 옆에 앉은 동기 하사가 말을 걸었습니다. 오늘 복장 점검 빡세게 했다며? 기본이 안 되면 제대로 잡아야지. 그래야 정신을 차리지. 예린은 무심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래도 면회 온 가족들 앞에서는 좀 그렇잖아. 그게 더 효과 있어. 창피를 줘야 다시는 안 그래. 예린은 그렇게 말하며 커피를 한 모금 마셨어요. 그때 복도 쪽에서 소란이 들렸습니다. 야, 무슨 일이야? 동기가 고개를 내밀어 봤어요. 전 간부 소집이래. 군단장님이 오셨대. 군단장님. 갑자기? 예린의 손이 잠깐 멈췄습니다. 예고도 없었는데. 깜짝 방문인가? 모르겠어. 그냥 빨리 가자. 우리도 불렸어. 두 사람은 커피를 내려놓고 회의실로 향했습니다. 예린은 복도를 걸으며 생각했어요. 군단장이 왔다고. 뭔 일이지? 하지만 크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자신과는 관계없는 일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회의실. 아버지가 회의실에 들어서자 이미 20여 명의 간부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모두 긴장한 표정이었어요. 아버지는 상석에 앉지 않았습니다. 대신 회의 테이블 앞에 서서 팔짱을 꼈어요. 침묵.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간부들은 서로 눈치만 보고 있었어요. 아무도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문이 열리며 CCTV 담당 병장과 의무대장이 들어왔습니다. 보고드립니다. CCTV 담당 이준호 병장, 의무대장 박성호 대위 대기 완료했습니다. 자리에 앉아. 아버지가 짧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부대장을 똑바로 봤어요. 부대장, 오늘 오전 면회 중 사고 보고 받은 거 있나? 사고요? 특별한 사고 보고는? 대령이 당황하며 대답했습니다. 복장 점검 중 발생한 일도 없나? 복장 점검은 정상적으로. 그 순간 회의실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제가 들어왔어요. 아버지가 손짓으로 저를 불렀습니다. 저는 떨리는 발걸음으로 아버지 옆에 섰어요. 간부들의 시선이 일제히 저에게 쏠렸습니다. 대령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민간인이 회의실에? 부대장, 이 학생이 누군지 아나? 아, 아닙니다. 윤민준 훈련병의 여동생이야. 오늘 면회 왔다가 특이한 상황을 목격했어. 아버지는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서연아,
내가 본 걸 말해봐. 저는 숨을 깊이 들이마셨어요. 오전 9시 50분경 면회실에서 복장 점검이 있었습니다. 강예린 하사가 제 오빠 윤민준 훈련병의 단추가 잘못 채워진 걸 지적했고, 제가 말하는 동안 회의실 공기가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그 후 오빠를 대열해서 나오게 했고, 30명의 훈련병과 면회 온 가족들이 보는 앞에서 분화로 옆구리를 찼습니다. 침묵. 대령의 이마에서 땀이 흘러내렸어요. 그리고 이건 그때 녹음한 파일입니다. 저는 휴대폰을 꺼내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아버지가 재생 버튼을 눌렀어요. 스피커에서 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제대로 맛을 봐야 정신을 차리지. 둔탁한 소리. 일어나. 빨리. 회의실 안에 모든 사람이 굳어 있었습니다. 파일이 끝났습니다. 아버지가 부대장을 봤어요. 부대장, 이게 정상적인 복장 점검인가? 저는 대답해. 아버지의 목소리가 차갑게 내려갔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몰랐습니다. 몰랐다고? 부대장이 부대에서 일어나는 일을 몰랐다고? 대령은 더 이상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아버지는 천천히 회의실을 둘러봤어요. 여기 있는 사람 중에 오늘 면회 감독한 사람 손 들어봐. 아무도 손을 들지 않았습니다. 강예린 하사는 어디 있나? 호출하겠습니다. 한 중대장이 황급히 무전기를 꺼냈어요. 강예린 하사, 즉시 회의실로. 잠시 후 문이 열렸습니다. 강예린이 들어왔어요. 그녀는 여전히 상황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보고드립니다. 강예린 하사. 그녀의 말이 멈췄습니다. 회의실 안의 분위기를 느낀 거예요. 그리고 저를 봤습니다. 저와 눈이 마주쳤어요. 예린의 얼굴이 창백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가 그녀를 똑바로 봤어요. 강예린 하사, 오늘 오전 면회 중 복장 점검을 진행했나? 예. 윤민준 훈련병을 기억하나? 예린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예. 그 훈련병에게 무엇을 했나? 침묵. 예린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물어보는데 왜 대답을 안 하나? 아버지의 목소리가 조금 높아졌습니다. 교육적 지도를 했습니다. 교육적 지도? 아버지는 휴대폰을 들어 올렸어요. 이게 교육적 지도인가? 파일을 다시 재생했습니다. 예린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이건... 저는... 자세히 말해봐. 내가 뭘 했는지. 예린은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천천히 그녀에게 다가갔어요. 강예린 하사. 네. 윤민준 훈련병. 내 아들이야. 그 순간 회의실 공기가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예린의 눈이 커졌어요. 군단장이 아들. 회의실의 침묵이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강예린은 그 자리에 얼어붙은 듯 서 있었어요.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군단장의 아들. 그 말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죠. 아버지는 예린에게서 시선을 거두고 의무대장을 봤어요. 의무대장. 예. 박성호 대위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윤민준 훈련병. 지금 어디 있나? 중대 막사에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즉시 데려와. 그리고 정밀 검진 실시. 특히 복부 타박상 여부 확인. 예. 알겠습니다. 의무대장이 황급히 회의실을 나갔습니다. 아버지는 휴대폰을 꺼냈어요. 어디론가 전화를 걸었습니다. 군검찰실인가? 회의실 안에 모든 사람이 긴장했습니다. 윤태진이야. 즉시 수사팀 파견 부탁하네. 훈련소. 폭행사건 수사 건이야. 전화 너머로 뭔가 대답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30분 내로 도착 가능한가? 좋아. 기다리겠네. 전화를 끊었습니다. 아버지는 다시 부대장을 봤어요. 부대장, 최근 6개월간 의무실 진료, 기록 전부 제출. 예? 특히 타박상, 골절, 염좌 관련 기록, 전부 다. 예, 알겠습니다. 대령은 행정관에게 눈빛으로 신호를 보냈습니다. 행정관이 급히 나갔어요. 그리고 CCTV 담당. 예. 이준호 병장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오늘 오전 9시부터 10시 30분까지 면회실 및 주변 복도 CCTV 영상 전부 백업해둬. 지금 당장. 예, 알겠습니다. 병장이 뛰쳐나갔어요. 아버지는 회의 테이블에 손을 짚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지금부터 이 부대는 특별 감사 대상이다. 아무도 임의로 자리 이탈하지 마.
군검찰 수사팀이 도착할 때까지 전원 대기. 간부들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그리고 강예린 하사. 예린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지금부터 넌 피해자야. 여기 앉아서 대기해. 군단장님. 저는 입 다물어. 변명은 군검찰한테 해. 예린은 더 이상 말하지 못하고 구석 의자에 앉았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10분 후 의무실 문이 열렸습니다. 의무대장과 함께 오빠가 들어왔어요. 민주는 여전히 전투복을 입고 있었고 걸을 때마다 미세하게 옆구리를 감싸는 게 보였습니다. 회의실에 들어선 오빠는 저를 보고 눈이 커졌어요. 서연아. 입 모양만으로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상석에 앉은 아버지를 봤어요. 아버지. 오빠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버지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빠에게 다가갔어요. 그리고 오빠의 어깨를 가볍게 잡았습니다. 아프냐? 아니, 괜찮습니다. 오빠는 거짓말을 했어요. 하지만 얼굴은 창백했고 이마에는 식은땀이 맺혀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의무대장을 봤어요. 지금 검진해. 예. 의무대장이 오빠의 전투복 상의를 걷어 올렸습니다. 옆구리에 시퍼런 멍이 있었어요. 저는 그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회의실 안의 간부들도 모두 침묵했어요. 타박상 확인됩니다. 크기는 약 7cm. 압통이 있습니다. 의무대장이 보고했습니다. 아버지는 그 멍을 보며 주먹을 꽉 쥐었어요. 손등에 핏줄이 붉어졌습니다. 치료 필요한가? 진통제 투여와 냉찜질이 필요합니다. 내상 여부는 추가 검사가 즉시 해. 예. 의무대장이 오빠를 부축해 의자에 앉았습니다. 아버지는 천천히 강예린에게 다가갔어요. 강하사, 저게 보이나? 예린은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물어보는데 왜 대답을 안 하나? 보입니다. 내가 한 거지? 침묵. 대답해. 아버지의 목소리가 회의실에 울렸습니다. 예. 제가 했습니다. 예린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그때 행정관이 서류 뭉치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보고드립니다. 최근 6개월 의무실 진료 기록 가져왔습니다. 아버지는 서류를 받아 넘기기 시작했어요. 1장, 2장, 3장. 아버지의 눈빛이 점점 날카로워졌습니다. 부대장, 이게 뭔가? 서류 1장을 들어 올렸어요. 석 달 전, 박성민 훈련병. 옆구리 타박상으로 진료. 원일란에 훈련 중 낙상이라고 적혀 있군. 대령이 서류를 보더니 대답했습니다. 예, 그렇게 보고받았습니다. 보고받았다고. 확인은 했나? 그건. 아버지는 다른 서류를 꺼냈어요. 2달 전, 김준호 훈련병. 복부 타박상. 원인 구보 중 충돌. 1달 전, 이재현 훈련병. 늑골 염좌. 원인 기상 후 침대 충돌. 서류를 탁하고 테이블에 내려놓았습니다. 전부 타박상이야. 전부 복부나 옆구리. 그런데 원인은 전부 훈련 중 사고라고 적혀 있어. 대령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이상하지 않나. 3개월 동안 비슷한 부위에 비슷한 부상이 4건이나 발생했는데 단 한 건도 상부에 보고되지 않았어. 회의실 분위기가 얼어붙었어요. 아버지는 천천히 간부들을 둘러봤습니다. 이게 우연이라고 생각하나?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아니면 의도적으로 숨긴 거지? 침묵이 흘렀어요. 그때 CCTV 담당 병장이 노트북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보고드립니다. 영상 백업 완료했습니다. 여기서 틀어봐. 오늘 오전 9시 50분부터. 예. 병장이 노트북을 열고 프로젝터에 연결했어요. 스크린에 영상이 떴습니다. 면회실 복도. 훈련병들이 정렬해 있고 강예린이 걸어 들어오는 모습. 복장 점검이 시작됐어요. 그리고 오빠 앞에 멈춰 선 예린. 화면 속에서 예린의 군화가 움직였습니다. 툭. 오빠가 비틀거리며 무릎을 꿇었어요. 회의실 안에 모든 사람이 숨죽이며 화면을 봤습니다. 영상이 멈췄어요. 아버지가 예린을 봤습니다. 이제 뭐라고 변명할 건가? 예린은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하다고 끝나나? 아버지의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넌 군인으로서 가장해서는 안 될 걸 했어. 보호해야 할 훈련병을 폭행했어. 그것도 면회온 가족들 앞에서. 예린은 울먹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부대장. 예, 이런 일이 석 달 동안 4번이나 있었는데 당신은 뭘 했나? 죄송합니다. 죄송하다고? 부대장으로서 책임을 방기한 거야. 대령은 더 이상 말하지 못했습니다. 밖에서 차량 소리가 들렸어요. 군검찰 수사팀이 도착한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는 창밖을 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회의실 문이 열렸습니다. 군복을 입은 3명의 남성이 들어왔어요. 맨 앞 사람의 계급장은 중령이었습니다. 보고드립니다. 군검찰 수사팀 도착했습니다. 중령이 아버지에게 경례했어요. 아버지가 답례하며 악수를 청했습니다. 빨리 와줘서 고맙네. 상황은 심각해. 전화로 대략 들었습니다. 즉시 조사 시작하겠습니다. 중령은 서류 가방을 열고 녹음기를 꺼냈어요. 그리고 회의실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지금부터 본 부대에 대한 특별 수사를 개시합니다. 관련자 전원 진술 조사를 받게 될 것이며 증거 자료는 전부 확보하겠습니다. 간부들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어요. 먼저 피해자 강예린 하사, 앞으로 나오시오. 예린은 떨리는 다리로 일어났습니다. 수사관 한 명이 다가와 차갑게 말했어요. 강예린 하사, 폭행 및 직권 남용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됩니다. 진술 거부권이 있으며 변호인을 선임할 권리가 있습니다. 예, 예린의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았습니다. 손 내밀어 보세요. 수갑이 찰칵하고 채워졌어요. 회의실 안의 공기가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저는 예린이 입을 열려 했지만 수사관이 손을 들어 막았습니다. 진술은 조사실에서 받겠습니다. 지금은 조용히 하세요. 예린은 수사관의 호송을 받으며 회의실을 나갔어요. 그녀가 문을 나서는 순간 복도에서 대기하던 훈련병들이 보였습니다. 예린과 눈이 마주친 훈련병들은 고개를 숙였어요.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통쾌함, 안타까움, 아니면 두려움? 중령은 부대장을 받습니다. 김재훈 대령, 부대장실 열쇠를 제출하시오. 예, 지금부터 부대장실 압수수색을 실시합니다. 대령은 떨리는 손으로 주머니에서 열쇠를 꺼냈어요. 여기 있습니다. 수사관 2명이 열쇠를 받아들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아버지는 자리에 앉아 팔짱을 끼고 지켜보고 있었어요. 표정은 여전히 차갑게 굳어 있었습니다. 저는 구석에서 오빠 옆에 앉아 있었어요. 오빠는 의무대장이 준 진통제를 먹고 조금 나아진 것 같았지만 여전히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서연아, 오빠가 작게 속삭였어요. 내가 아버지 신분 밝히지 말라고 했는데. 오빠, 이건 오빠 잘못이 아니야. 저 사람들이 잘못한 거야. 오빠는 아무 말 하지 않았지만 눈시울이 붉어 보였어요. 30분 후 부대장실에서 압수수색을 마친 수사관들이 돌아왔습니다. 손에 박스 2개를 들고 있었어요. 보고드립니다. 부대장실에서 다수의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중령이 박스를 열어보더니 눈썹을 찌푸렸습니다. 이게 뭡니까? 손에 든 건 현금 봉투였어요. 부대장 책상 서랍 깊숙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총 300만 원 정도로 추정됩니다. 중령은 봉투를 들어 보이며 대령에게 물었습니다. 김 대령, 이건 뭡니까? 그건. 대령은 말을 더듬었어요. 업무 운영비입니까? 아니면 개인 돈입니까? 개인 돈입니다. 개인 돈을 부대 책상에 숨겨둡니까? 대령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수사관이 박스에서 서류철을 꺼냈어요. 그리고 이것도 발견했습니다. 비공식 훈련병 관리 일지입니다. 중령이 서류를 펼쳐보기 시작했습니다. 여기 보면 복장 불량 시 강력 대응, 면회 감독 시 본보기 필수. 이게 무슨 뜻입니까? 대령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그건 군기를 바로잡기 위해 폭행을 지시한 겁니까? 아닙니다. 저는 폭행을 지시한 적이. 그럼 이 일지는 왜 작성한 겁니까? 대령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중령은 다른 페이지를 넘겼어요. 여기 또 있네요. 강예린 하사 면회 감독 우수. 특별 경력금 지급. 이게 맞습니까? 침묵. 김 대령, 대답하시오. 예, 맞습니다. 폭행을 한 조교에게 경력금을 준 겁니까? 그때는 폭행인 줄 몰랐습니다. 그냥 훈련병 통제를 잘한다고. 중령은 서류철을 탁하고 테이블에 내려놓았습니다. 이건 공모야. 부대장이 조교의 폭행을 방조하고
심지어 격려한 거야. 회의실이 완전히 얼어붙었어요. 아버지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김재훈 대령. 예, 지금부터 당신은 직위 해제야. 부대장 권한은 즉시 정지되며 수사 종료 시까지 대기 발령이야. 군단장님, 변명하지 마. 당신은 부대장으로서 훈련병을 보호할 의무가 있었어. 하지만 오히려 폭력을 방조하고 은폐했어. 대령은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아버지는 다른 간부들을 돌아봤어요. 중대장들, 소대장들. 당신들도 알고 있었나?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물어보는데 왜 대답을 안 하나? 한 중대장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저희는 정확히는 몰랐습니다. 다만 강하사가 좀 엄격하다는 건 알고 있었습니다. 엄격하다고, 폭행을 엄격하다고 표현하나? 죄송합니다. 아버지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게 이 부대의 현실이야. 모두가 알면서도 모른 척했어. 왜? 편했으니까. 문제 제기하면 귀찮으니까. 간부들은 모두 고개를 숙였어요. 그때 의무대장이 보고했습니다. 군단장님, 윤민준 훈련병 정밀 검사 결과 나왔습니다. 말해봐. 다행히 내상은 없습니다. 하지만 타박상이 심해 최소 일주일간 안정이 필요합니다. 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며 오빠를 봤어요. 민준아, 의가사 전역 신청할 수 있어. 원하면 아버지가 주선해 줄게. 오빠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저는 끝까지 하고 싶습니다. 민준아, 아버지, 저 도망치기 싫어요. 여기서 도망치면 평생 후회할 것 같아요. 오빠의 눈빛은 단호했습니다. 아버지는 잠시 오빠를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았다. 하지만 절대로 무리하지 마. 아프면 바로 말해. 예, 아버지. 오빠와 아버지가 눈을 마주쳤습니다. 그 순간 저는 두 사람의 눈에서 비슷한 무언가를 봤어요. 강함. 포기하지 않는 강함. 중령이 아버지에게 다가왔습니다. 군단장님, 초동 조사는 완료했습니다. 강예린 하사와 김재훈 대령 모두 군사법원에 회부하겠습니다. 고맙네. 그리고 이 부대 전체를 감사해주게. 비슷한 사건이 더 있을 가능성이 높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버지는 창밖을 봤어요. 해가 서쪽으로 기울고 있었습니다. 서연아, 민준아, 집에 가자. 예. 아빠, 우리는 회의실을 나왔습니다. 복도에는 여전히 훈련병들이 대기하고 있었어요. 오빠를 보는 그들의 눈빛은 복잡했습니다. 존경, 부러움, 미안함, 모든 게 섞여 있었어요. 일주일 후, 군사법원, 법정은 엄숙했습니다. 재판장석에는 대령 계급장을 단 군판사가 앉아 있었고, 양쪽에는 검찰관과 변호인이 자리했어요. 방청석에는 저와 아버지, 그리고 몇몇 부대 간부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피고인석에 강예린이 섰어요. 군복이 아닌 평상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머리는 단정하게 묶여 있었지만 얼굴은 일주일 사이 많이 수척해져 보였어요. 피고인 강예린, 기립. 판사의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예린은 떨리는 다리로 일어섰어요. 피고인은 폭행 및 직권 남용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사건 번호 2025-147점 검찰. 공소사실 낭독하시오. 검찰관이 서류를 들고 읽기 시작했습니다. 피고인 강예린은 2025년 1월 15일 신병교육대 면회실에서 훈련병 윤민준의 복장 불량을 이유로 군화로 복부를 가격하여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혔으며 차갑고 정확한 목소리가 법정에 울렸어요. 저는 방청석에서 예린을 바라봤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숙인 채 눈물을 흘리고 있었어요. 검찰관의 낭독이 끝났습니다. 피고인, 공소사실을 인정합니까? 예린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예, 인정합니다. 할 말이 있습니까? 예린은 잠시 침묵하다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녀의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어요. 재판장님, 제가 말씀드려도 될까요? 진술하시오. 예린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저는 잘못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윤민준 훈련병에게 사과드립니다. 그리고 그날 보셨던 모든 가족분들께도 사과드립니다. 예린은 방청석을 향해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여군으로서 인정받고 싶었습니다. 강해 보이고 싶었어요. 그래서 훈련병들을 더욱 엄하게 대했고, 그게 옳은 거라고 착각했습니다.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하지만 제가 한 건 교육이 아니었습니다. 폭력이었어요.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법정이 조용했습니다. 윤민준 훈련병,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잘못했습니다. 예리는 다시 고개를 깊이 숙였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복잡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분노? 연민? 안타까움? 모든 게 뒤섞여 있었어요. 판사가 말했습니다. 검찰, 구형 의견 밝히시오. 피고인은 훈련병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오히려 폭행하였습니다. 징역 1년을 구형합니다. 예린의 어깨가 떨렸습니다. 변호인, 의견 있습니까? 변호인이 일어섰어요. 피고인은 범행을 전부 자백했으며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피고인 역시 과거 가혹행위의 피해자였으며 잘못된 군 문화의 희생자입니다. 선처를 부탁드립니다. 판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서류를 정리했습니다. 선고는 2주 후 진행하겠습니다. 피고인은 구속 상태를 유지합니다. 망치 소리가 울렸어요. 똑. 예리는 헌병의 호송을 받으며 법정을 나갔습니다. 문을 나서기 전 그녀는 잠깐 뒤를 돌아봤어요. 저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후회가 가득했어요. 법정 밖. 아버지와 저는 복도를 걸었습니다. 서연아, 어떻게 생각하니? 아버지가 물었어요. 잘 모르겠어요. 저 사람도 불쌍해 보였어요. 그래, 저 사람도 피해자일 수 있지.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가해자가 아닌 건 아니야. 아버지는 창밖을 봤습니다. 시스템이 썩으면 사람도 썩어. 그래서 시스템을 바꿔야 해. 아빠, 부대는 어떻게 됐어요? 전면 개편 중이야. 부대장도 바뀌었고 조교 전원 재교육 들어갔어. CCTV도 사각지대 없이 전부 설치했어. 그럼 이제 괜찮아지겠네요? 아버지는 잠시 침묵하다가 대답했어요. 완벽하진 않을 거야. 하지만 조금씩 나아질 거야. 그게 중요해. 같은 날 오후 훈련소. 오빠는 다시 훈련소로 돌아왔습니다. 옆구리 상처는 많이 나아졌지만 아직 완전히 회복되진 않았어요. 중대 막사 앞에서 새로운 중대장이 오빠를 맞이했습니다. 윤민준 훈련병, 복귀를 환영한다. 감사합니다. 오빠가 격려했어요. 몸 상태는 괜찮나? 예, 괜찮습니다. 중대장은 오빠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 없을 거야. 약속하지. 오빠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막사로 들어가자 동기들이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민준아, 괜찮아? 응, 괜찮아. 고생 많았어. 내 덕분에 우리 부대가 많이 바뀌었어. 한 훈련병이 말했습니다. 이제 조교들도 함부로 못해. CCTV도 다 달렸고 매주 인권교육도 받아. 오빠는 미소를 지었어요. 다행이다. 근데 민준아, 너 괜찮아? 군단장 아들이라고 소문 다 났는데. 오빠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처음엔 걱정했어. 다들 날 다르게 볼까봐. 근데 이제 상관없어. 그냥 윤민준 이등병으로 살 거야. 동기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았어. 우리도 그냥 동기로 대할게. 고마워. 훈련소 본부, 저녁. 아버지는 새로 부임한 부대장과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이번 사건으로 많은 게 드러났어. 앞으로 절대 이런 일 없도록 해주게. 예, 군단장님. 제가 확실히 관리하겠습니다. 새 부대장은 40대 중반의 중령이었습니다. 눈빛이 또렷하고 단호해 보였어요. 매주 훈련병 면담 실시하고 익명 신고 체계도 강화했습니다. 그리고 조교 선발 기준도 완전히 바꿨습니다. 좋아. 하지만 제도만으론 부족해. 문화가 바뀌어야 해.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아버지는 창밖을 봤습니다. 훈련병들이 구보하고 있었어요. 하나 둘, 하나 둘. 구령 소리가 저녁 공기를 가르며 퍼졌습니다. 아버지는 작게 중얼거렸어요. 민준아, 아빠가 늦었지만 이제라도 지켜줄게. 그날 밤, 저는 집 거실에서 뉴스를 보고 있었습니다. 화면에 이번 사건이 보도되고 있었어요. 군 내부 폭력 근절을 위한 국방부의 강력한 의지가 엿보입니다. 아버지가 소파에 앉으며 말했어요. 서연아, 너 법학과지? 네.
왜요? 좋은 변호사 돼. 약한 사람 편에 서는 변호사. 네. 아빠. 그럴게요. 아버지는 제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내가 민준이 지켜줬어. 아빠가 자랑스러워. 아빠. 그리고 고마워. 아빠한테 전화해줘서. 저는 아버지 품에 안겼습니다. 따뜻했어요. 세상에서 가장 든든한 등이었습니다. 6개월 후 수료식. 다시 신병교육대를 찾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분위기가 완전히 달랐어요. 정문에는 인권 존중 부대라는 현수막이 걸려 있었고 안내 데스크에는 익명 신고함이 비치되어 있었습니다. 아버지와 저는 운동장으로 걸어갔어요. 수료식이 한창 준비 중이었습니다. 가족들이 하나둘 모여들고 있었고 훈련병들은 각을 맞춰 대열을 이루고 있었어요. 많이 달라졌지?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네, 정말 많이요. 저는 주변을 둘러봤어요. CCTV가 곳곳에 설치되어 있었고 조교들의 표정도 6개월 전과는 달랐습니다. 더 밝고 더 여유로워 보였어요. 식이 시작됐습니다. 제75기 신병 수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사회자의 목소리가 울렸어요. 훈련병들이 일제히 경례했고 국민 일회가 진행됐습니다. 저는 오빠를 찾았어요. 3중대 2소대 왼쪽에서 7번째 오빠였습니다. 6개월 전보다 훨씬 건강해 보였어요. 얼굴은 햇볕에 그을렸고 어깨는 더 넓어졌습니다. 전투복도 이제 딱 맞았어요. 무엇보다 눈빛이 달랐습니다. 자신감이 넘쳤어요. 이제 자대 배치 명단을 발표하겠습니다. 한 명씩 이름이 호명됐어요. 윤민준 2등병, 영영사단 영영대대. 오빠가 힘차게 대답했습니다. 예. 목소리가 운동장에 울렸어요. 아버지가 작게 웃었습니다. 씩씩하네. 네. 오빠 많이 달라졌어요. 배치 발표가 끝나고 부대장이 단상에 올랐습니다. 새로 부임한 중령이었어요. 여러분, 축하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서신 것만으로도 여러분은 충분히 자랑스럽습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훈련병들을 둘러봤어요. 우리 부대는 6개월 전 큰 변화를 겪었습니다. 부끄러운 일이었지만 그 일을 계기로 완전히 새로워졌습니다. 훈련병들이 조용히 듣고 있었어요. 이제 우리 부대에는 폭력이 없습니다. 존중만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이 앞으로 갈 부대에서도 이 존중의 문화를 이어가 주시길 바랍니다. 박수 소리가 터졌어요. 저도 함께 박수를 쳤습니다. 수료식 후 연회 오빠가 우리에게 달려왔습니다. 아버지, 서연아. 오빠는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아버지가 오빠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고생했다, 민준아. 아닙니다. 괜찮았어요. 오빠는 저를 봤어요. 서연아, 나 해냈어. 응. 알아. 오빠 정말 멋있어. 오빠는 손목에 시계를 만졌습니다. 아버지가 준 은빛 시계. 여전히 반짝이고 있었어요. 이거 보면서 버텼어. 아버지가 새긴 글. 꼭 돌아와라. 잘 돌아왔어. 민준아. 아버지의 목소리가 약간 떨렸습니다. 우리는 운동장 한쪽 벤치에 앉았어요. 오빠, 힘들진 않았어? 처음엔 좀 힘들었어. 다들 나를 다르게 볼까봐.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괜찮더라. 그냥 동기로 대해줬어. 오빠는 멀리 보이는 동기들을 바라봤어요. 그리고 부대가 많이 바뀌었어. 조교들도 달라졌고 이제는 정말 안전해. 다행이다.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오빠가 용기 내줘서 다른 사람들도 안전해진 거야. 제가 말하자 오빠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서연이 내가 용기 낸 거지. 내가 그날 녹음하고 아버지한테 전화하지 않았으면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을 거야. 오빠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고마워, 서연아. 저는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오빠, 저녁, 집으로 가는 차 안. 아버지가 운전하고 저와 오빠는 뒷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오빠는 피곤한지 눈을 감고 있었어요.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어요. 하늘이 주황빛으로 물들고 있었습니다. 5분. 그날, 제가 침묵했던 5분. 그 5분이 모든 걸 바꿨습니다. 만약 그때 제가 감정적으로 뛰쳐나갔다면, 증거를 확보하지 않았다면, 아버지께 전화하지 않았다면,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겠죠.
오빠는 계속 고통받았을 거고, 다른 훈련병들도 똑같이 당했을 겁니다. 침묵. 때로는 침묵이 폭력이 됩니다. 하지만 그날 제 침묵은 준비였어요. 폭발하기 위한. 서연아, 뭘 생각해? 아버지가 백미러로 저를 봤어요. 아빠, 저 변호사 될 거예요. 약한 사람 편에 서는 변호사. 그래, 잘 생각했어. 그리고 아무도 침묵하지 않아도 되는 세상을 만들고 싶어요. 아버지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넌 이미 시작했어. 서연아. 그날 밤, 저는 침대에 누워 휴대폰을 봤어요. 6개월 전 녹음 파일이 아직 저장되어 있었습니다. 삭제하려다가 멈췄어요. 이건 기억해야 할 것 같았습니다. 무엇과 싸웠는지, 무엇을 이겨냈는지, 그리고 무엇이 바뀌었는지. 문자가 왔습니다. 오빠였어요. 서연아. 자기 전에 고마워. 내가 없었으면 나 지금 여기 없었을 거야. 사랑해. 내 동생. 저는 미소를 지으며 답장을 보냈습니다. 오빠도 고생했어. 오빠가 포기하지 않아서 모든 게 가능했어. 나도 사랑해. 휴대폰을 내려놓고 천장을 봤어요. 6개월 전 그날. 5분간의 침묵. 5분 후의 폭풍. 그 모든 것이 지금 이 순간으로 이어졌습니다. 변화는 느렸지만 멈추지 않았어요. 그리고 저는 이제 알았습니다. 진짜 강함은 폭력이 아니라는 것. 진짜 강함은 멈출 줄 아는 것. 진짜 강함은 약한 사람을 지키는 것. 할머니가 말씀하셨던 것처럼 눈을 감았습니다. 꿈속에서 할머니가 보였어요. 환하게 웃고 계셨습니다. 잘했어, 서연아. 6개월 후, 에필로그. 강예리는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군 교도소에서 복역 중입니다. 김재훈 전 대령은 직위 해제 후 예편됐습니다. 신병교육대는 모범 인권 부대로 선정됐습니다. 윤민준 이등병은 자대 배치를 받아 성실히 복무 중입니다. 윤서연은 법학과 4학년이 되었고 로스쿨 진학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윤태진 중장은 여전히 군단장으로 복무하며 군 인권 개선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날의 5분은 많은 사람들의 5분을 바꿨습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여러분은 부당한 상황을 목격했을 때 침묵하시나요? 아니면 바로 목소리를 내시나요? 서연은 5분간 침묵했지만 그 침묵은 준비였습니다. 증거를 모으고 제대로 된 방법으로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전략이었죠. 만약 여러분의 소중한 사람이 부당한 일을 당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진짜 강함은 폭력이 아니라 약한 사람을 지키는 용기에서 나온다는 것.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울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인생은 옆집 사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